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아주 멋진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 내린 모습을, 도시에 계시면 눈이 녹은 모습을 보시니까 일부러 눈 내린 자리에 한번 나와 보았습니다. 좀 춥네요. 눈이 내리면 보통 안 추운데 날씨가 워낙 차가운 가운데 있고, 또 지방에서는 눈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살 눈이 한두 가락씩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또 추가로 상승하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그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계속 연준 인사들의 경계성 발언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또 맥이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오늘장 한마디. 연준이 여전히 우려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입장은 다르네. 네, 오늘은 채권 얘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단기물은 내리고 장기물은 조금 금리가 올랐다. 이런 정도로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 정도 변화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 변동성을 반영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어떻게? 경기가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것이다. 곧 내리게 될 것이다. 내년 중에 금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채권 시장의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2년물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2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 역전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 최종 금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승이 부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인플레이션 환경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의 축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퇴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5세 이상 미국의 퇴직자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고용시장이 비었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임금도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고, 임금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아주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연준 인사들이 있다는 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발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보다 좀 명확해졌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뉴욕 연은의 3인자죠. 이분의 발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냈다는 것이 오늘 토요일 아침에 성과나 소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재화값도 올라가서 떨어지진 않고 있죠. 상승폭이 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자극된 게 추가적으로 자극될까 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하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고용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다 모두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무려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핵심은 역시나 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번에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때 주거비와 관련된 것은 가격이 좀 빠졌지만 비주거 관련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요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주거라면 결국 서비스나 이런 쪽이 될 터인데요. 결국 이런 쪽의 가격을 자극하는 가장 큰 요인을 따져보자면 결국에는 유가가 될 것이고요. 유가와 관련해서는 또다시 점검해봐야 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정말로 단시간 내에 정상화 될 것인지 여부.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유가는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도에 확인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춥네요. 안 추운 줄 알았는데 월요일 날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을 들어봐야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 즉 현재 지금 미국의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구직자 2명당 하나의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구직자 1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윤석천 평론가님과의 대담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말에 좀 편성이 되게 될 예정인데요. 사람을 코로나 때 왕창 잘라 보니까 다시 재고용하는데 너무 어려웠다.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미국 업자들의 업주들의 사업자들의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자를 수 있겠냐. 경기가 나빠지는 건 알겠고 우리 좀 나빠지는데 자를 수 있을까? 특별히 숙련 공도를 자를 수 있을까? 어렵다는 얘기죠. 왜요? 자르면 다시 구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맞는 얘기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 고용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스티키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뉴욕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추가 인상과 관련해 종착점이 위원회에서 적어냈던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최종금리가 우리가 적어낸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금리가 6%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를 배제하지도 않는다. 자, 어떤 얘기를 한 것이냐면 한 5 이상 당연히 되고 5.5%까지도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또 먹은 거죠. 또 맥힌 겁니다. 또 한 방 맥인 겁니다. 우리 연 총재들이. 메르델리 샌프란시스코 연 총재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왜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다. 연준의 모든 사람들은 금리가 23년에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가 잘 나오면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반복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일 모든 대형주들이 반등함에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던 테슬라는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도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3대 주주가 최고 경영자 CEO에 대한 교체 요구를 했다는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4%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메타는 JP 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했고요. 어도비의 경우는 예상치를 웃돈 실적과 강한 다음 분기의 연간 실적 전망을 발표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가 46.2가 나왔어요. 이전엔 47.7이었고 마켓 종합 구매관리자 지수도 44.6, 이전 46.4,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44.4, 이전에 46.2. 모든 것이 떨어지고 있고 불경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구매관리자 지수는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현장은 상당히 뜨거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단초가 시작되었다, 보이기 시작한다.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 들을 수 있겠고요. 유가 관련해서는 하방도 아주 열려 있을 것이냐는 고민을 좀 하게 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이커 휴즈의 굴착장 비수가 625개에서 620개로 줄었고요. 총 원유 시추수도 780개에서 776개로 떨어졌습니다. 자, 유럽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10.1% 전년 대비 상승하고 있는데 전월치 대비는 마이너스 0.1%, 드디어 전월치 대비 좀 떨어지는 유가 양상을 보여주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가 5.0% 유럽이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는 얼마? 10.1, 근원은 5.0. 큰 차이입니다. 어떤 근원 소비자는 뭐를 뺀 거? 에너지를 뺀 거. 결국 무슨 말이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유럽 쪽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빠르게 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고요. 유럽 가스 가격이 전일 대비 오늘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34유로에서 115유로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거래소 쪽에서의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400에서 16,595로 상당히 큰 폭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강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유로에 대비한 강세였고 아시아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주는 특이한 흐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아우 추워. 아우 추워. 여러분 그래도 새하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네요. 이 상태가 아마 저희는 크리스마스가 유지할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하얀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이번에도 아주 저희가 재미난 편성들을 했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그 다음에 정광우 대표. 네, 올해 가장 거시 전망을 잘했던 분이죠. 정광우 대표가 나와서 대담을 했고요. 편성되는 대로 홍기빈 선생님과의 재미난 이야기도 정말 흥미진진하죠. 조금 아카데믹하긴 하지만 흥미진진한 얘기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왜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 있는가? 군사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안목을 제공해주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안녕.